네, 안녕하세요. 최한별님입니다. 저는 낙찰받은 집을 계속 명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갖고, 개고도 하고, 강제집행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제집행을 하러 왔고요. 집행관님한테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짬이 나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봤던 거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즉흥적으로 좀 유두리 있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집행을 하러 나왔고,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입회인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입회인 2명은 근처에, 네, 저 그 철물점 사장님이랑 그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입회인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집행하는데 사인을 했고요. 네, 저는 문을 여러 번 따봤는데요. 도어락을 깨서도 따보고, 그리고 도어락 옆에 타공을 해서도 문을 따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 따시는 분을 아시는 분을 또 섭외해갖고 딸 수도 있었는데, 법원에서 또 하시는 분은 어떻게 따는지 궁금해갖고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또 사람이 안에 있으면 추가로 3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저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렇게 딸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우유 넣는 우유 들어가는 그쪽으로 해갖고 거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손 집어넣어갖고 장비 맞춰갖고 그걸로 눌러서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도 전문가분이 따셔갖고 금방 문은, 네, 금방 열었습니다. 실내는 제가 처음에 낙찰받고 와서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네, 뭐 이렇게 욕실이랑 어떤 컨디션을 조금 확인을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또 점유자가 혹시 뭔가 망가뜨리고 가지 않을까, 아니면 안에 또 짐이 잔뜩 들어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짐은 이렇게, 네, 좀 어느 정도 짐을 두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방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법원에서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저한테 갖고 있다가 혹시 또 달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처리하라고 그렇게,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네, 그렇게 집행관님들은 그렇게 철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강제 집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끝난 것 같고요. 강제 집행은 좀 원래 요즘 법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거를 보면 정말 되게 칼 같고 되게 정해진 그런 뭔가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딱딱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강제 집행은 조금 유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집행관님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좀 결정하는 문제도 있었고, 제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그러고서 계속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갖고, 그래서 집행관실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그때서야 예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뭔가 답이 안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되게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막 서두르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느긋하게 움직였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막 뭔가 그쪽을 생각을 안 하고 잠깐 좀 놓고 있었어요. 다른
또 진행하는 일들도 있었고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마냥 기다리는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예납금을 입금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를 입금하고서 또 그냥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이 오겠지 하고 있다가 또 한 2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해서 예납금을 입금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뭐 집행관님한테 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유자는 이사를 한 상태고, 지금 그냥 문만 따주시면 된다, 안에 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사처럼 짐을 빼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금방 뭐 스케줄이 비는 타이밍에 그렇게 금방 문을 따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집행을 하자고.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저도 뭐 더 이상 이렇게 미루고 그러는 것보다 빨리 이제 수리를 해서 그렇게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짐이 있으면 또 오늘 집행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짐이 있으면 다시 또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미 뭐 제가 아래층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비 업체에서 그 저희 지금 물건지를 또 이렇게 그 점유자로부터 비번을 받아갖고 올라가서 또 누수가 있나 물 틀어보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제 내부에 짐이 없다는 거를 물어봐서 확인을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짐은 없다고 이렇게 집행관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혹시 그러면 내부에 또 뭐 짐이 있으면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개고할 때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에 개고장을 붙여주시는데 왜 그거를 안 해주시냐고 했더니, 문 따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개고를 문 따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에다가 껴놓고 그렇게 개고를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에다가 붙이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뭐 책에서 봤던 거랑은 강제 집행이 좀 느낌이 틀렸고, 네, 뭔가,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칼 같은 느낌이 없었고,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좀, 네, 옛날에 생각했던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하여튼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좀 일찍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 그렇게 제가 늦을까봐 또 저는 거의 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딱 만나기로 한 시간이 지나서 오셨거든요, 다들. 그래서 좀, 네, 그것도 좀 아니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분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었는데, 얘기하기가 진짜 좀 복잡해요.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 점유자는 그 임차인의 딸이었어요. 딸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낙찰을 받고 갔을 때, 이제 그 임차인의 딸, 그러니까 리얼 점유자하고 그 점유자의 어떤
내연 관계에 있는 이제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니까 그렇게 명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물건이었는데, 이제 거의 이 집에서 되게 장기간 거주를 했었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한 170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저는 낙찰자가 그거를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어긋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긋났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중간 협의를 해갖고 적당한 금액에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잘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고요. 결국은 제가 그냥 그걸 다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목적은 돈이 아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어차피 이 사람은 제3의 인물이었고, 그 돈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는데, 딱 그 바로 그 전 타이밍에 이제 이 제3의 인물이 거기다가 전입 신고를 해서 이제 인도 명령을 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어떤 대상이 새로운 뉴페이스가 딱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그 절차를 다시 또 한번 반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누군가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게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그래서 개고를 하고 요번에 이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7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갔고요. 네, 그렇게 집행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요번에 하면서 또다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명도를 제가 많이 이제 했다고 저도 나름 되게 그렇게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네, 변은 익을수록 이제 고개를 숙인다고 좀 겸손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생각 없이 그렇게 제가 어떤 딱 잘라서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그렇다고 뭐 제가 너무 뭐 칼같이 그렇게 얘기는 한 건 아니었고, 참 처음에 어떤 그 최근에도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명도를 되게 스무스하게 끝냈었는데, 일단 이사비를 준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사비를 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 점유자는 더 큰 이사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사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저는 항상 이제 그 점유자랑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이사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비는 드리지 않고, 혹시 이사를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이사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제가 대출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사비를 대출이자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이상을 또 요구를 해서 적당한 그 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제가 이사비를 드리고 또 이사비를 받으면서도 엄청 뭔가 제가 드리고도 욕을 먹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항상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명도가 끝나는 타이밍에 이제 이사비를 딱 짠 하고 드리면, 이제 이사를 하면서도 참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 하실 때는 항상 이사비를 먼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사비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처럼 또 이번 케이스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항상 뭔가 여운을 남기고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뭐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액 배당을 받아도 명도 확인서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되게 사람과의 어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서 그거를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명도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스무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점유자가 조금 이겼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조금 저는 좀 약간 손해를 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뭔가 원하는 거를 조금 주면서 그렇게 명도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가 적당하게 어느 합의점을 맞춰 갖고 그렇게 잘 완만하게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이고, 그래서 안 준다고 딱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분이 딱 뭔가 삔또가 상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저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연락을 해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이제 뭐 전입신고하면서 강제집행까지 가게 계속 만들면서 그렇게 저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쨌든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면 그 낙찰자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보통 개고하고 그러면 다 협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3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임차인이었으면 뭐 계속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버티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금방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참 이번 케이스는 독특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다시 명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강제 집행이라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경매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명도도 계속 하면서 명도의 어떤 스킬이 느는 거니까, 네,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가도 결국에는 뭐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록 뭐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또 너무 그렇게 막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저도 강제 집행까지 간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네, 그냥 생각했던 거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또 하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